안녕하세요, 김한효입니다. 네, 오늘은 신형 소나타 역대 가장 비싼 소나타인 DN8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출시된 날입니다. 무려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말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차는 천장에 솔라 패널이 있어서 가는 거리를 길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전 소나타의 출력이 좀 아쉬웠다면 이 소나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아니라 기존 GDI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달리고, 거기에 40마력의 전기 모터를 장착해서 더욱더 힘이 세다는 거죠. 190마력 정도의 시스템 파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0마력이라고 해도 그다지 충분하진 않지만 전기 모터는 특성상 낮은 RPM에서 힘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 좀 답답했던 느낌, 하이브리드라면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비도 리터당 20.1km/L를 내는데요,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10%나 향상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야, 이거 무려 4천만 원이 넘었다 이러면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거의 이상하다 해서 찾아보니까요, 그럼 그렇지, 이게 4천만 원 안 넘네요. 인스퍼레이션 가격이 보니까 3,599만 원이네. 에이, 그럼 그렇지. 헛소문이었던 거죠, 헛소문. 4천만 원이 넘는 소나타라니, 그게 말이나 되나? 아니 잠깐만. 옵션을 한번 넣어볼까요? 흰색이나 빨간색 선택하면 8만원, 빌트인 캠이 34만원. 잠깐만,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빌트인 캠이 배터리를 추가하지 않아도 주차 녹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가격인 건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후측방 모니터가 나오는 플래티넘 옵션이 123만원, 솔라루프는 무려 128만원이나 하네요. 태양빛을 받아서 차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니까 뭐 비쌀만 하네요. 여기에 취득세하고 공채 114만원을 추가하니까 이렇게 하면 4,010만 7천원이 되네요. 이래서 소나타가 4천만원이 넘었다고 하는 거군요. 사실 오늘 하려던 말은 이게 아니었고요, 솔라 패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솔라 패널 하니까 뭔지 모르시겠죠? 사실 이게 자동차 천장에 붙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로 충전을 해서 차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현대차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라 패널은 있잖아요, 그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랑 요 두 개의 반도체가 있어서 태양이 딱 비치면 광전 효과로 전기가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해서 서로 쫙 갈라지는 거, 이거 다 아시죠? LED는 아시나요? LED를 반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죠? 다이오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는 채를. 네, 현대차는 이 130만원짜리 옵션을 장착하면 연간 1300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러면 한 달에 100km를 더 달릴 수 있는 거니까 공인연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5리터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네요. 5리터면 얼마입니까?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22일 월요일 기준으로 1,585원이니까 매달 8,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는 95,000원, 10년 타면 95만원이니까 13년쯤 쭉 타면 옵션 가격을 뽑을 수 있는 거네요. 웃지 마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쭉 타서라도 본전을 뽑을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나중에 또 중고차로 팔 때도 그 수익을 남길 수 있고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살짝 속임수, 과장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차가 연간 1300km를 달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야외에서 하루 6시간 충전 시 1년 기준 총 1300km가 넘는 거리를 더 주행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국내 일평균 일조 시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일평균 일조 시간이 6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름 없나요? 그늘은요, 먼지도 쌓이고 눈도 오잖아요. 그늘, 먼지, 구름, 적설 등이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스란히 6시간을 발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표면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발전 효율도 오히려 감소합니다. 배터리 상태나 인버터 효율도 발전 효율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선 종합 효율 계수라는 걸 곱하게 되는데 보통 0.7을 곱하게 됩니다.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6시간이면 실제 패널이 태양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남짓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도 정남향에 30도 각도로 패널을 세워놨을 때 얘기여서
건물에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하루에 3.5시간 정도 태양광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럼 대체 자동차 위의 솔라 패널은 몇 시간이나 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주행 중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해도 잘해야 하루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라 패널이 있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지하 주차장에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햇빛이 비치는 지상 주차장에 넣어야 됩니까? 요즘은 해가 비치는 주차장도 거의 없지만 햇빛을 쬐면 차가 뜨거워져서 에어컨 켜느라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건 아닐까요? 배터리가 가득 차는 상황에선 충전도 안 될 텐데 충전이 최적으로 되는 상황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런 문제를 다 제쳐놓고 정말 이상적으로 가정해서 솔라 패널이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충전한다고 보면 주행거리는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요? 결국 하루 6시간이라는 일평균 일조 시간, 그 중에 1시간밖에 쓸 수 없으니까 6분의 1. 한 달의 주행거리는 겨우 9km 정도 증가되고 1,000원 정도 절약하게 될 겁니다. 정말 최적으로 뽑아봐도 80년이 지나야만 옵션 가격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자동차에 붙이는 솔라 패널은 현대차가 처음 적용한 게 아니죠. 도요타가 프리우스 2세대에 붙였던 기술입니다. 당시로선 첨단 기술이고 친환경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전혀 달랐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게 아니고 뜨거운 태양 아래 차를 세웠을 때 팬을 작동시켜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실제로 차량 천장에서 태양광으로 얻을 수 있는 발전량이 워낙 적어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간신히 팬 하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당시 프리우스에 비해서 훨씬 나은 수준의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연간 1300km나 늘어난다는 둥,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라도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까 싶어서 솔라 패널을 선택하실 분이 계시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솔라 패널을 장착한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제조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